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서바이벌 키트 관련돼 가지고 비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비디오를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약간은 뼈를 때리는 저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백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말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서두가 길다, 주저리 설명이 많다, 핵심을 바로 말해야 된다 하면서 소설 쓰듯이 말하지 말고 바로 핵심은 이거라, 본론부터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고를 잘 준비하고 하면은 예전 비디오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좀 그때는 좀 힘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좀 바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굳이 핑계를 대면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고 프로세스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리즈닝이 돼서 갔는지, 마치 쇼츠처럼 딱딱딱딱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단순한 어떤 원리 공리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사고에 다다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쓰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1대1로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은 핵심적인 것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에서 B까지 갈 때 그 과정들, 도약을 논리적으로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도약을 하면 그게 비약이 된단 말이에요. 논리의 비약.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NJ 채널 서바이벌 키트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 생각을 엔지니어링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핑계를 대면 물론 이렇게 본론부터 딱딱딱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NJ 서바이벌 키트라든지 NJ 채널 코드 포 디자인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보다 그 결과에 도출하는 과정의 그 서트 프로세스가 핵심이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피드백처럼 제가 오늘의 비디오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직장 생활할 때 남 핑계 대지 말아라. 그게 너의 처우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너의 밸류다. 그리고 네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남들 재단하지 말아라. 끝. 비디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그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됐는지 제가 있는 톡방에 있는 그 예제를 좀 보고 제가 느꼈던 생각들,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우선은 그 톡방에 있는 곳인데 그거를 뭐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제 대화의 흐름만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대화의 흐름만 좀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같이 비디오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봐요. A라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는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부조리 같은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할 게 뭐냐면 회사를 이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 괴롭힐 열정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일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다들 참으니까 저런 괴물들이 나타난다 막 이렇게 동조도 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번더 브릿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태워버리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붙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적을 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하드 모드로 굳이 세팅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톡 중에 드렸는데,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대 어떤 선배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서로 떠드니까 거기에 있는 사회 초년생 20대 분들이 회사 들어가기 무섭다고 막 지레 겁을 먹고, 30대 분들은 약간 으름장을 놓고 야 현실은 이래 나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20대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공포감도 약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화입니다. 네. 그런 대화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긴 한데 어떤 좀 중간자, 사회의 어떤 중간 입장,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열정페이를 냈고 여러분들보다 더 불합리를 일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봐라, 나의 리즈닝은 이러하다라는 걸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서바이벌 키트 채널을 따로 뜯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바이벌 키트의 핵심은 결국 나의 문제인 거야.
나의 어떤 사고와 태도 그런 부분들을 엔지니어링 하면서 과거의 내 삶과 다른 결로 좀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 탓하는 것보다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그럼 외부의 힘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어떤 나의 어떤 발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 서바이벌 키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의 정신 멘탈리티, 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 수술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술할 때 어떠죠? 마취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르고 붙이고 막 아프잖아. 아프단 말이야. 그 과정이 없으면 수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짝 그냥 그거는 병을 고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픈 만큼 도려낼 게 많은 만큼 수술은 아픈 게 맞아. 그래서 아파야 돼. 그런 관점으로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게 때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내 수준이야. 좀 아플 수 있겠지만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실력이 좋고 누구도 탐내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그런 마켓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일자리로 끌려가겠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근데 거기서 안 되고 하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요즘 20대 30대 애들은 대학 나왔는데 일자리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일들은 해야 돼서 집에서 계속 뭐 잡공고 보고 하다가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자는데 엄마 아빠들 60대 70대 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걔네들이 기피하는 일 같은 거 해서 먹여 살리고 그런 넌센스인 거죠. 결국 시장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만약에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정말 처우도 안 좋고 그때 말로 약간 병신 같은 회사예요. 그러면은 내가 병신 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조직에서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 거기서 같이 있는 거야. 그 수준에서 그렇게 있는 거야. 좀 세게 얘기를 하면 내가 당하는 처우, 연봉 그게 내 수준이다. 남 탓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인정한 다음에 실력을 쌓아야지. 그렇잖아. 계속 남 탓하고 막 계속 자기 발전도 없으면서 누가 그걸 갖다 써. 항상 역지사지하라 하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야. 그렇죠? 목숨 걸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 한 명 한 명 줄 때마다 생각을 해봐. 월급날이 다가오면 피가 마르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뽑아다 쓰겠어요? 만약에 난 뽑아다 쓰고 싶은데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애들은 아마 좋은 직장에 가 있을 거고 자기가 원하는 그 루트대로 끊임없이 물론 쉽진 않겠지. 블로커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렇게 운영해 나가서 결국에는 과거의 나보다 배로한 자리에 분명히 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똑같이 도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하는 거.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뭔가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의 시작과 반이 그걸 하더라고. 나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진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처우 이런 게 불만이라고 하면 그 처우는 굉장히 정확한 여러분들의 실력이 리플렉션 되는 거야.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이쁘다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실력 뭐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월급 이밖에 안 주고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에서 이렇게 윗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한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비디오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라면 여러분이 합당한 자리에 가 있는 거야. 아무도 핑계 대지 마세요. 과거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지금의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싫으면 과거에 안 했던 걸 해야겠죠. 그 첫점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야. 나의 실력과 나의 처우를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또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무식한 거죠. 무식해. 책 한 권 읽었어.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 혹은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 무식해. 그런데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 세 번째, 이게 재앙인 것 같은데 고집까지 세. 그러면은 뭐 덤으로 예의까지 없겠죠. 이 삼박자가 맞춰진 사람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삼박자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나의 인맥이야. 그게 나야. 또 다른 나의 거울이야, 여러분들. 전 사실 미국 있을 때는 다 배울 점 많고 후배님들도 배울 점 되게 많고 저는 저보다 막 5년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도 막 리뷰 받고 막 이랬거든요.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막 여기까지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나왔지만 일단 다 들어야 돼. 왜냐면 엄청나게 그 친구들 에너지를 쏟아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겠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가 몇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올수록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지. 직언해주는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요 세 부류가 3박자가 맞춰지는 사람들 있는데 정말 답답하죠. 예,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대학교 동기 친구들도 있고 몇몇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 안 변해. 그래서 계속 핑계가 다양해져. 정치에 대한 문제, 무슨 뭐 법이 어떻고 항상 얘기하죠. 주변이 나라고. 회사 그게 납니다. 주변 친구들 발전하고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뭔가를 열심히 스트러글 하세요? 그게 나야. 그런 사람도 없으면 있는 자리로 가보라는 거야. 물론 다시 이야기하지만 삶에 만족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20, 30대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한 번은 하얗게 태워서 뭔가를 얻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경험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해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 꼭지를 요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각성이 필요하죠. 절실함과 간절함이 필요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왜 날 이렇게 괴롭혀? 아, 꼰대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처우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랑 싸워서 뭔가를 하는 가치, 진흙탕에 뒹구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적으로 성장하면 됩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한국에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렇게 B2B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제가 해외 취직하고 막 유학 생각할 때 앞에서 10명 중 8명은 앞에서 안 된다고 했고 뒤에서 2명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중 8명 중 같은 경우는 막 대놓고 물어봤다니까. 야, 너는 학교 좋은 데 나왔어? 돈 많아? 영어 잘해? 약간 이런 거. 오빠 돈 많아? 막 이런 거. 너 좋은 학교 나왔어? 난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파쇄해서 갈 것인가. 세빙전처럼. 결국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고 한국 왔을 때 오히려 그분들 연락이 안 된다니까. 없어. SNS 찾아봐도 없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장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내 모습이야.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미국에 있다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미국 회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 사회랑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것저것 듣다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떠올리고 디스커션을 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 저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관점으로.